안녕하십니까, 생각중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영어 단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처음에 영어 단어를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어의 최종적 목표는 언어의 유창성이다. 이 말로 먼저 서두를 정시하고 싶은데요. 여기서 말하는 언어의 유창성이라는 게 우리가 한국을 살면서 영어를 대단하게 유창하게 할 필요는 없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말하기, 듣기라는 그런 조금 능동적인 그런 언어 구사 능력보다는 독해나 아니면은 쓰기 이 정도의 능력이 필요한 거다 보니까 선생님이 이번에 단어 암기법에서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은 언어의 유창성이란 거는 국어를 잘 사용하기 위해서 우리가 영어를 잘 배울 필요가 있다. 여기에 초점을 두고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How to remember words. 어떻게 단어를 기억하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의 많은 학습자들이 다음과 같이 반복과 암기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먼저 단어를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많이 반복하고 많이 복습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암기의 가장 기본이죠. 그래서 초급자들은 다음과 같은 방법이 어느 정도의 적당한 시간을 필요로 하며 그 노력은 당연히 성과랑 그러한 학습자의 노력을 배반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 갖고 있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 단점의 첫 번째로 단어가 잘 기억나지 않을 시 되돌릴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대체적으로 우리가 단어를 암기하는 거를 잘 떠올려 보면은 단어장을 접하거나 아니면 토익 아니면은 학교 교과서 단어들을 대부분 그렇게 공부하기 때문에 아니면 학교에서 나눠준 유인물 그러다 보니까 단어를 한번 잊어먹었을 경우에 잘 기억이 나지 않는 경우가 많고요. 그때 다시 되돌릴 수 없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거죠. 그 다음 두 번째는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이기 때문에 지치는 경향이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그렇게 하고 나서 우리가 다시 시험을 보거나 이럴 때 정확성이 떨어지거나 아니면 그거랑 관련된 응용이나 활용된 다른 단어를 잊거나 아니면 거기에 자기가 배웠던 단어를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유연성이 떨어진다는 측면이 있고요. 네 번째 가장 큰 문제는 재미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럼 과연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에 대해서 총 제가 5가지 방법으로 단어의 단계를 나눠봤어요. 어떻게 단어를 외워야 되는지에 대해서. 첫 번째는 다음과 같이 반복과 암기가 필요하겠고요. 두 번째는 복습과 변화입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단어를 배우고 나서 단어의 비교급에서 형용사면 ER이 붙이기도 하고 동사면은 과거형 ED가 붙기도 하고 아니면 불규칙 이런 것들의 변화된 모습을 많이 보게 되잖아요. 대체적으로 대부분 학생들은 이런 기본적이거나 아니면 단순한 방법을 선택해 가지고 공부를 할 겁니다. 그리고 다음 단계는 이해 단계입니다. 이해 단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어떤 단어를 제대로 이해했는지에 대한 확실한 개념을 정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나중에 적용 단계와 정확성, 유추, 아니면 유창성에 대한 그런 진보된 단계를 말씀드리고 하겠고요. 그리고 후반부에 가서 제가 왜 이런 학습법을 학생들에게 권하는지에 대한 자세한 내용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대체적으로 좀 아쉽게도 대부분 학생들이 다음과 같은 4단계까지 이해 단계까지는 갈 수는 있어도 4단계 적용이랑 추측이란 단계까지 가지 못한다는 것이 조금 안타까움으로 남고요. 뇌 기반을 통해서 공부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기억을 담당하는 해마가 공간적인 정보에 민감하다라는 거.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학생들이 단어를 외울 때 단어를 외웠던 학생들이 잘 기억하는 건 뭐냐면은 그 단어가 어디 있었는지에 대해서 잘 기억하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단어의 내용이나 의미를 이미 잊어버리고 나서 어디에 있었는지 이런 거랑 유사한 것이 우리가 어떤 여행을 갔었을 때 누구랑 갔는지랑 언제 갔는지랑 어떻게 갔는지는 잘 기억이 안 날 수 있어도 어떻게 갔는지 기억하겠죠. 운송소 다닐 경우에는 공간적으로 어디에 갔다라는 건 무조건 기억하게 된다라는 거죠. 이랬을 때 공간적 기억이라는 것을 잘 활용하면 좋다는 거고 이런 거를 많이 이용하는 사례 중에 하나가 그 세계에서 기억력 테스트하는 기억력 대회 같은 경우에 거기 있는 참가자들이 많은 연습하는 것 중에 하나가 포커를 40 몇 장에 있는 모든 포커를 이제 숫자랑 그 문양을 맞추는 건데요. 이런 것들을 자기들에게 가장 친숙한 장소에다가 하나씩 이미지화를 그리면서 장소에 맞는 포커의 그림을 그린다고 해요.
그런 거랑 마찬가지로 학생들도 단어를 암기할 때 이런 공간적인 이점을 잘 활용해가지고 단어를 외우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감정적인 자극은 감정의 편두체를 자극하여 기억을 증진시킬 수 있다는 건데, 감정적인 자극이라는 거는 뭐냐면은 우리가 어떤 단어를 외울 때 감정이 없이 하는 경우가 되게 많을 거예요. 그냥 의미 없이 하는 거죠. 어떤 일을 빨리 끝내야 된다라는 그런 의무감이나 그런 이유일 때만 이제 단어를 외우거나 아니면 필요시만 외우는 거지, 그 단어가 갖고 있는 의미 아니면 그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나 자신에게 이입하는 이런 단계가 있으면 단어가 훨씬 더 기억에 잘 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모든 기억의 기반은 감정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무서운 영화를 봤을 때 기억에 잘 남는 이유가 무서움이라는 감정의 단계가 기억력에 상당히 생존과 관련되다 보니까 잘 암기가 되는 요소 중에 하나거든요. 세 번째는요, 글자보다는 이미지로서 기억하는 습관을 갖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뭐 단어 시중에 있는 단어나 아니면 그런 것들에서 항상 그림이 많이 나올 거예요, 요즘은. 그래서 이미지를 통해서 뭔가 글자와 이미지를 매칭시키는 연습, 그리고 파편, 단편적인 단어, 스토리 방식으로 단어 학습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이런 거 같은 경우가 대체적으로 이제 한 문장에서 이제 단어를 뽑는 거를 추천드리는 거죠. 단어는 뇌랑 마찬가지로 뇌라는 것은 어떤 연결이라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잖아요. 어떤 하나의 단어를 그냥 의미와 영어 발음과 의미와 이렇게 1차원적으로 외우는 것보다는 한 단어가 또 다른 거랑 연결되는 이런 스토리 방식의 단어 학습법이 뇌에게는 상당히 유리하고요. 그리고 기억은 쉬는 동안에 정리된다라는 거, 즉 단어를 외울 때라는 관점이 뒤에도 나오겠지만은 언제 외우는지에 대해서 가장 큰 핵심은 기억이 그 순수한 기억으로서 장기 기억으로 넘어가기 이전에 방해 요소가 없을 때, 그때 순수하게 기억이 온전히 다 살아남는다는 거, 그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오감, 그러니까 우리가 입력하는 과정, 예를 들어서 한 단어를 외울 때 만약에 뭐 사과라고 해볼게요. 사과라고 할 때 사과를 보면 훨씬 더 좋죠. 사과를 보고 사과를 만지고 있고 사과를 영어로 apple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거를 사과라고 하고, 그런 식으로 시각적, 청각적, 촉각적, 뭐 그리고 한 입 물고 bite the apple 하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후각적, 미각적을 다 쓰는 오감이라는 입력될 때 이거에 대한 기억력이 그냥 단순하게 사과, 애플 이렇게 하는 청각적인 거랑 음성학적인 거 이거보다는 훨씬 더 효과가 좋고, 나중에 인출할 때, 즉 단어를 꺼낼 때도 많은 감각으로 집어넣었을 당시에 그 단어들은 훨씬 더 인출할 때 더 빠른 효과를 발휘한다는 것이 이제 핵심입니다. 그리고 분류하라는 것은 우리 뇌는 시냅스로 연결되었고 시냅스는 망이거든요. 망이라는 것이 잘 분류가 된다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보니까 우리가 단어장에서 가끔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사회, 환경, 뭐 정치, 문화 이런 식으로 분류되는 거, 그런 주제별로 아니면은 그런 분야별로 나눠지는 이유들이 그런 효과를 발휘하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학습법도 이용하면 좋습니다. 그래서 다른 걸로요. 배운 내용은 자기 설명과 강의로 인출, 즉 꺼낸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말로 꺼내도 좋고요. 아니면 누구한테 이야기해도 좋고, 그거에 대해서 설명하는 방식이 상당히 추천되고요. 뇌는 정확성보다는 포괄성을 소유하기 때문에 처음에는 우리가 그런 전체적으로 전반적인 내용을 한번 훑어보고 나서 정확성에 대한 부분은 집중을 해가지고 뭔가를 딱딱딱 외우는 방식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단기 기억 용량 극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갖고 있는 기억의 양이 있어요.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그래서 한 번에 뭐 7단어, 5단어, 7단어가 넘겨졌을 경우에 그 단어를 외우기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랬을 경우에는 그 단어랑 그 단어들끼리의 연관성을 따로 정리해서 청크, 덩이짓기라는 게 청크 단위거든요. 의미 단위로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내가 10단어를 외울 것 같으면 10단어를 세 문장에 거쳐서 이제 그 단어들끼리 연결을 짓는 거죠. 이거는 말 그대로 여기 4번 같이 스토리 방식으로 단어 학습이랑 같다라고 생각하면 좋습니다. 뇌는 어떻게 설정될 것인가? 오늘 내가 머릿속에서 단어를 어떻게 정리했는지를 생각해 보시면 상당히 편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학교에서나 아니면은 뭐 시험을 대비하는 학생들이 자기가 단어를 어떻게 외우는 것이 어떤 정리랑 순서가 체계화가 되지 않았을 경우에
우리 머릿속에 단어가 어떻게 입력될까 생각해 보면은 너무나 쉽다라는 거죠. 결국에는 단어라는 것의 키워드는 쉽게 들어온 것은 쉽게 나가는 것이고요. 당연히 쉽게 배운다는 것은 아까 말했던 뇌 기반으로 해서 학습을 한 게 아니라 그냥 내가 억지로 외워야 되다 보니까 정해진 시간 안에 빨리 외우려고 했다라는 시도라고 했을 경우에는 그것이 당연히 남는 부분은 적겠죠. 그래서 눈에서 보이지 않는 우리의 평소학습이라는 것이 뇌를 만든다라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말인데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어떤 단어든 마찬가지야. 단어도 공부든 어떤 내용을 빨리 막 해치우다 보면은 뇌가 이렇게 파편 형식으로 막 이렇게 뒤죽박죽으로 돼 있을 거란 말이죠. 중간고사에서 시험 대비나 아니면 이렇게 하는 학생들이 벼락치기 하는 학생들의 머리는 이럴 거예요. 어떤 내용이 정리가 돼 있지 않다라는 거죠. 그런데 정리라는 것은 분명히 우리가 시각적으로 어떤 정리가 필요가 돼서 이렇게 정리라는 것을 적어도 이 정도는 표시를 해놔야 뇌에서는 요 정도까지는 되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뒤죽박죽으로 돼가지고 입력이 돼 있다가 그냥 이 순간만 모면하고 나서 단어를 기억하려고 하면 당연히 떠오르지 않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죠. 우리가 좀 장기적으로 미래적으로 학습한다는 관점에서는 지금 당장 단어 몇백 단어씩 몇십 단어씩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단어가 나중에 연결될 수 있는 다른 단어와 연관성을 아는지 모르는지 그것에 대한 원리를 이해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시중에 있는 책이나 아니면 영상들 많이 있잖아요. 몇 주간, 몇백 단어, 이런 게 크게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단순 암기를 고집할 것인가, 아니면은 지금 당장 힘들지만 먼 길을 돌아간다고 하지만 먼 길을 돌아가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반복과 변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가장 일반적인 학습은 단어장으로 해서 한 지문에서 발췌한 단어들을 이제 반복적으로 학습을 하겠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암기하는 것 자체가 중요하지만 잊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1500단어 외우면 뭐합니까? 한 3달만 있으면 결국에는 500단어도 모를 텐데. 그러니까 잊지 않는 것을 되돌릴 수 있는 방법, 즉 연계고리가 필요하다는 거죠. 내가 어떤 단어를 외웠는데 어떤 단어를 기억하는 방법에 대한 어떤 키워드가 없는 거죠. 그랬을 경우는 내가 단어를 잘못 외운 거거든요. 그런 거를 활용하는 방식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링킹이라고 해서 연결입니다. 연결 같은 경우는 내가 한 단어와 한 단어에 대해서 단어적인 접근. 예를 들어서 뭐 텔레비전 있잖아요. 텔레비전에서 텔레는 텔레파시랑 비슷하죠. 텔레란 단어는 이제 영어의 far이란 뜻이야. far, distance, 거리랑 관련된 뜻이나 아니면 broadcast, 방송이랑 관련된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텔레비전이랑 텔레파시를 연결시키는 거죠. 링크. 그래서 내가 텔레파시에서 패스라는 거는 원래 마인드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멀리 떨어져 있는 마음을 서로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이고 이런 식으로 링크 그리고 컬로케이션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영어에선 연어라고 하거든요. 컬, 함께, 로케이션, 위치예요. 함께 위치하는 것이라고 해가지고 우리나라 말에는 뭐 고즈넉한, 뭐 시골 이런 식으로 해서 시골이라는 단어랑 어울리는 형용사를 같이 외우는 거죠. 이런 식의 컬로케이션을 이용하면은 내가 예를 들어서 고즈넉한이라는 단어를 까먹었지만 시골을 생각하거나 시골길을 떠올리면서 이런 식으로 연결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이런 것들은 상황이랑 만나서 조합시키는 거. 그리고 일상 대입을 하거나 아니면 일상이랑 어근을 활용을 하는 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연결고리를 늘리는 거죠. 그랬을 경우에 내가 단어를 까먹었을지라도 다시 되돌릴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두 번째 메타인지거든요. 메타인지라는 것은 뭐냐면은 내가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테스트를 통해서 빨리 확인하는 거죠. 내가 모르는 거를 자가평가를 통하다 보면은 이제 우리가 쓸모없는 시간을 많이 소비하는 경우가 많아요. 여기서 퀄리티잖아요. 양이죠. 양적으로 늘릴 때는 당연히 시간이 많이 소모가 되잖아요. 그랬을 때 가장 시간을 줄이는 방법은 내가 모르는 것은 과감하게 빼는 거. 이것이 중요하다 보니까 단순히 암기할 때도 이런 방식을 사용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리고 중요한 건 또 반복과 횟수입니다. 반복 횟수는 이제 본인의 이제 입맛에 맞게 본인의 수준을 파악하는 게 가장 중요하겠고요. 무엇보다도 여기서는 한 번에 몰아서 한다는 것은 뇌의 효능이 떨어져요. 예를 들어서 뭐냐면은 산이 있습니다. 산이 있을 때 산에 어떤 길이 있어요. 근데 길을 어떤 첫날에 50명이 한 번에 우르르 갔다 왔어요. 50명이. 그러면 50명이 우르르 갔다 왔다가 2년 후에는 어떻게 되죠? 2년 후에? 2년 후에는 길이 사라지겠죠. 그런데 2년 동안 50명이 한 번씩 왔다 갔다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당연히 길이 아직도 남아있겠죠. 이걸 뭐라고 비유하면 좋겠냐? 단어가 기억이 되냐 안 되냐를 생각하시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만
원래 한 번에 몰아서 하는 게 아니라 짧은 시간이라도 좋으니까 정해진 시간에 반복적 습관적으로 하는 것이 개인적으로 추천을 드린다라는 개념이고요. 결국에는 모든 학습은 습관화라는 거죠. 습관이란 것, 꾸준함은 당연히 성공의 지름길이라는 게 너무나 당연한 말이, 우리가 우리의 능력이라는 게 한계치가 있다 보니까 우리가 어떤 거를 내 지금 수준보다도 높게 하려고 잡는 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갑자기 급해. 그래서 50단어를 갑자기 하루 만에 해야 될 것 같아. 며칠 못 간다는 거죠. 차라리 10단어씩 일주일 하는 게 낫다라는 거죠. 그런 부분이 습관화와 자기의 수준에 맞는 학습법,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아까 전에 방해 요소라고 말씀드린 적 있잖아요. 단어라는 것은 방해 요소가 없을 때 가장 효과적으로 발휘게 되기 때문에 아침에 일어나거나 자기 전에, 즉 이 시간 두 개만 잘 챙기더라도, 아니면은 낮에 잠깐 이동할 때, 이럴 때 이제 그래서 수첩을 조그맣게 적어가지고 반복해서 빠르게 복습하는 거. 시간이 없다라는 거 핑계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정리, 구조화, 체계화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해입니다. 이해부터는 아까 전에 3단계로 해가지고요. 이해라는 것은 이제 학생들이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이해랑은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랑은 좀 다를 거예요. 그래서 뇌 구상활동의 기본 단계고요. 이해, understand, under, 밑에 서 있는 거, 밑에 깔고 서 있다는 뜻이죠. 뭔가를 이해하고 서 있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밑에 기반이 있고 기반에 사람이 위에 서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기본적으로 여기 그림에서 나다시피 뿌리를 기본적으로 알아라는 게 핵심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왜 필요하냐? 모든 이해되지 않는 정보는 기억은 기억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기억뿐만 아니라 나중에 그걸 써먹지 못한다는 게 가장 안타까운 거거든요. 써먹는다 하더라도 그걸 단순하게 전달하는 목표로만 쓰인다라는 거죠. 자, 본질적 이해. 이건 원어민이 인식하는 사고방식에 접근하는 것. 좀 더 예시를 들어보면 이해를 할 것 같고요. 그래서 원어민들이 사실은 어떤 단어를 어떻게 이해하는지를 생각하면 상당히 좋다라는 거. 이거는 국어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전에 제가 맨 처음에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제가 이거를 하는 것 중에 하나는 공부라는 거, 영어 공부는 사실 영어 공부뿐만 아니라 한국어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 본질적으로 돕는 제2 외국어의 학습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영어를 잘한다는 개념이 정말 말 그대로 원어민처럼 말하고 원어민들이랑 같이 일상생활을 살고 그 환경 속에 있어서 내가 영어를 쓴다라고 하면은 제가 말하는 학습법이 안 맞을 수 있겠죠. 그런데 대체적으로 한국인 중에서 90% 이상은 영어를 순수한 영어의 의도로 쓰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영어를 회화를 해봤자 기초 회화만, 여행용 회화만 하면 되는 거지 뭐 비즈니스 관련돼서 할 일이 있겠습니까? 그런 걸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인정을 하자 이 말이죠. 그랬을 때 단 본질적인 이해라는 것은 우리 국어에 상당한 시너지 효과를 주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본질적 이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상황이랑 품사적인 이해라고 해가지고 상황에 따라서 단어가 바뀔 겁니다. 그런 것들에 대한 이해. 그리고 세 번째는 확장적 이해입니다. 확장적 이해라는 것은 우리가 단어들이 바뀌는 거, 아니면 비슷한 말, 반의어라는 것들을 공부하면은 우리의 사고에 상당한 많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건 좀 이따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그래서 적용과 활용 단계고요. 이게 4단계입니다. 4단계는 좀 더 고차원적인 단계고요. 여기서부터는 이제 적용이라는 거죠. application. 내가 알고 있는 거를 이제 적용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by association이라고 해가지고 얘는 by 두 개를 join, at, 명사형, 아니 동사형, 명사형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두 개를 연결시킨 단어예요. 이 적용과 활용 단계는 고차원적인 단계로서 알고 있는 정보들의 인풋, 이때까지는 집어넣는 거에 초점을 둔다고 하면은 이거를 꺼내는 걸로 전환한다는 관점입니다. 이게 적용인 거죠. 우리가 적용을 하지 않을 거면은 모든 거를 공부할 필요가 없는 거죠. 정보도 마찬가지고, 단어를 어차피 써먹었지 않고 뭐 독해에 쓰지 않거나 회화에 쓰지 않을 건데 우리가 그거를 왜 배웁니까? 그래서 중요한 핵심은 적응을 위해서 공부한다는 거죠. 모든 정보는 일상과 연관을 지어서 활용되어야만 의미를 갖기 때문에 여기서 좀 질적 학습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접속은 적용이랑, 접사는 이제 접두사, 단어 앞에다 붙이는 거, 접미사 뒤에다 붙이는 거, 접유사, 단어 가운데다 붙이는 거, 어근은 이제 어떤 단어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뿌리기죠. 그리고 이걸 상황에 따라서 바꿀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상황이라는 거는 이제 의미 적용이라고 하고 품사 적용에 대해서 말씀을 좀 더 예시로 설명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1단계는 의미적 적용, 2번은 국어적 의미, 상황은, 3단계는 상황적 의미 전환. 이거는 사실은 이야기하려고 하면 너무 오래 걸리다 보니까 이건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차원적인 단계의 적용인데요. 이거는 추측 능력이에요. 추측 능력이라고 하는 거는 무슨 말이냐? 자, 내가 모르는 단어가 있어요. 내가 모르는 단어가 있는데 이거를 기존에 내가 알고 있는 정보들을 이용해서 아는 정보를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이거는 상당히 독해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사고에서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문장 구조를 활용해 가지고 내가 목적어를 몰라요. 그러니까 동사 뒤에 있는 명사를 모르는 거죠. 이럴 때는 동사랑 연결을 짓거나 아니면 문장 구조에서 상황적으로, 위치적으로 아니면 품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거고, 동사를 모를 때는 부사랑 연결지어서, 부사를 모를 때는 동사랑 연결지고, 명사를 모를 때는 형용사랑 연결지고, 형용사가 꾸며주는 명사를 보면서 이런 식으로 위치적으로, 품사적으로 아니면 상황적으로 모르는 단어를 아는 정보로 이렇게 활용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형태적 정보도 마찬가지로 내가 모르는 단어지만 거기에서 내가 알고 있는 접사랑 어근이라는 기본적인 개념, 그리고 문맥, 이 글감이 어떤 상황이라는 것을 파악하면은 이런 형태적으로 문장 구조상으로 적용해가지고 모르는 정보를 아는 정보를 만들 수 있는 아주 탁월한 학습 능력을 가질 수 있다 이 말이죠.